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월가도 수조 달러 규모의 전기차 업계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토요타의 비밀 연구개발연구소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절대 유출되어서는 어서오면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기차 지배력에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화려한 공개 행사도 없이 일본의 한 비밀 연구소에서 조용히 진행된 시연회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시제품, 배터리도 휘발유도 수소, 탱크도 없이 오직 물만. 그리고 48시간 만에 충격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식 시가총액 17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테슬라는 휘청거렸고 리비아는 폭락했으며 파나소닉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시 EO가 공개했다고 알려진 것은 단순한 신형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 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빗물, 수돗물, 심지어 바닷물까지. 이 차는 수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주행 중에 즉석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히토류도 초고속 충전기도 리튬도 필요 없습니다. 효줍습니다. 그저 모든 규칙을 뒤집어 놓는 꾸준한 화학 반응만으로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소식통들은 그 순간을 비현실적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임원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른 임원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례를 깨고 6분 동안 쉬지 않고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의 냉정하기로 유명한 이사회에서 그런 반응은 결코 흥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기 유출 정보에 따르면 이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미래는 배터리가 아닌 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술이 묻히기 전에 로비스트들이 앞다투어 막으려 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전기차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으세요. 이건 마라이 둘점 연기 아닙니다. 마라이는 연료 전지 별도의 연료 탱크에 그리고 복잡한 가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친환경적이었던 건 맞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기반 시설의 제약이 컸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바로 연소입니다. 토요타는 우리 도시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개조된 연소실을 사용하여 내연기관 내부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수증기라는 부산물만 생성하는 강력한 고성능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획기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엔진이 수소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자체 개발한 나노 촉매와 피에토 전기 분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은 실시간으로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를 추출시키고 방출합니다. 맞습니다. 주행 중에 말이죠. 물을 넘다면 차량은 필요에 따라 H2O를 분해하고 수소를 연소시켜 안개만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사용할까요? 약 100km당 5리터 정도의 연료 소모량. 배터리 화재도 없고 전력망 과부하도 없고 히토류 금속도 필요 없이 오직 물만 있으면 됩니다. 토요타는 염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순수 실용 용액도 필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빗물통이나 강물을 이용해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엔진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요타는 17년 전부터 프로젝트 H2X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통해 이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의 관심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쏠리던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이미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지만 다른 회사들이 간과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예감한 토요타는 채굴 충전, 코발트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내연기관 대체 연료 개발에 조용히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H2X 프로젝트는 작동 가능한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도자료도 장례식도 정보 유출도 없이 그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석유회사 리튬 업계 로비스트, 심지어는 자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파트너사들의 압력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성장세를 타고 있었고 수력 엔진은 기존의 많은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그 프로젝트를 보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재배치되었고 많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더 수용 가능한 머레이 프로젝트로 발령받았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더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고 규제와 통제가 용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전력망은 충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비돼서 뛰었다리에 기어지시옵네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전역에서 리튬 채굴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토요타 이사회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H2X 프로젝트는 2025년 초에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치현의 온도 조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토타입 차량 3대를 꺼냈습니다. 최신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새로운 테스트 차량은 5개월 만에 도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작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60마일/h까지 4.3초 만에 가속했는데 이는 프리우스 프라임보다 빠르고 많은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이며 오르막길에서도 토크 저하가 없습니다. 주행거리는 50리터의 물을 한 번 채우면 무려 76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연료 공급 방식도 간단합니다. 200만 달러짜리 수소 충전소나 전기 충전기가 필요 없이 정원용 호스만 있으면 됩니다. 차량에 내장된 포트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3분도 차이 안 되어 연료 탱크가 가득 찹니다. 전기차와 달리 몇 시간씩 충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행거리 걱정도 없고 배터리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지보수가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마모율이 비슷한 내연기관보다 42%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출가스가 수증기뿐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축적도 없고 그을음도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 부품에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2000년대에 묻혀있던 과학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기술은 이제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 모든 광산회사, 모든 배터리 스타트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양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토요타는 이미 여러 양산형 모델에 대한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토요타가 전기차 업계에 일으킬 파장에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슬라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진짜라면 1조 달러가 넘는 산업의 생명줄인 전체 전기차 공급망이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쓰나미에 휩쓸린 셈입니다.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팩토리 내부에서는 조용히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배터리 모듈은 갑자기 쓸모없어졌습니다. 리튬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코발트와 니켈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캔자스에 40억 달러 규모의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은 좌초자본의 시한폭탄과 같았다. 루시드 리비안 심지어 GM 같은 기존 거대 기업의 임원들까지 시제품 유출 후 24시간도 채 안 되어 비공개 회의에 소집되었다고 한다. 모든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똑같았다. 이 수력 엔진이 진짜라면 우리는 끝장이야. 문제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기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진짜 훨씬 나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전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수명이 다한 리튬 전지의 미래를 걸었던 재활용 스타트업들은 이미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업계가 이 기술적 격변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무렵 관련 수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히토류 원소나 백금으로 코팅된 연료 전지가 필요한 공상과학 소설 속의 시제품이 아니었다. 엔진 총 비용은 하나 $320로 일반적인 전기차 구동계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온보드 배터리 뱅크도 고전압 인버터도 필요 없고, 작은 물탱크, 수소 분리기, 피에토 전기 변환기, 그리고 도시락 크기의 슈퍼 커패시터만 있으면 됩니다. 운영 비용은 놀랍게도 마일당 0.8센트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마일당 3.2센트를 지출하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이미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차량 생산과 에너지 조달까지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은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이 수력 자동차의 생애주기 배출량은 제조 과정을 포함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테슬라 모델보다 78% 낮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무려 1.4년이나 된다는 거죠. 평균적인 사용자가 연료비 절감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무기한 무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에는 도대체 어떤 마법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엔지니어들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PZ-5 전기 초음파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주파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물 분자를 필요에 따라 즉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합니다. 생성된 수소는 소형 연소실로 공급되고 산소는 배출되거나 재흡수됩니다. 에너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아닌 고밀도 슈퍼 커패시터 어레이를 통해 저장되며, 이 어레이는 전류를 안정화하고 차량 자체의 운동 에너지로부터 재충전됩니다. 영하 22도씨에서도 시동이 검증되어 겨울철에도 작동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극소량의 산소와 수증기만 검출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매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운 아침에 배기구에서 피어오르는 기만이 작동 중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소 탱크도 없고 압축 과정도 없어 화재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엔진은 마치 물과 공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휴대용 발전소처럼 주행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환호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누출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모든 합성 연료 및 대체 수소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부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 그것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라. 시추 파이프라인 정제 과정이 필요 없는 새로운 연료원이 등장하자 텍사스의 석유 로비스트들은 이 발표를 홍보용 쇼라고 비난하면서도 은밀히 비상 연료세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한 미국 상원의원은 농업 용수가 아닌 차량 용수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에 세금을 부과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연구개발 부서들이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보관해둔 문서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설계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적재산권 도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확산되자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파워트레인에 대한 모든 업그레이드를 중단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머스크 본인이 전기차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수력 엔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기술들의 60%만이라도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경제에
지정학적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리튬도 히토류도 전력망 의존도 없이 오직 물만 있으면 된다니. 이 한 단어만으로도 산업 대륙 그리고 이념을 초월하여 공황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물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도 없고 수압 파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물을 미래의 연료로 만들게 되면 단순히 에너지 산업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돈입니다. 도요타의 비밀이 폭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리콘밸리를 넘어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석유시장은 가치 폭락을 겪었고 석유시장 지배력의 정점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410억 달러나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노르웨이의 1조 달러 규모 국부펀드는 공격적인 리튬 채굴 투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년간 전기차 EVS가 미래라고 믿었던 그들의 예측은 순식간에 빗나갔습니다.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도 전에 리튬 관련 스타트화업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인도는 2026년까지 순행식 엔진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의사를 조용하지만 의도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 후 불과 48시간 만에 도요타 아시아태평양 사업부와 만나 농촌 지역의 급유 인프라 구축과 히말라야 지역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약세를 보였던 일본 엔화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도요타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8% 폭등하며 회사 설립 이래 최대 1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으로 러시아가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렘린궁 내부 관계자들은 탱크, 물류, 트럭, 심지어 잠수함 드론 프로토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하는 신속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또 다른 비밀이 유출되었는데 이번에는 도요타가 아니었습니다. 6월 초 해고된 하청업체 팀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엔지니어들이 내부 고발자 포럼에 피에토 총매 수소 분리기에 전체 설계도를 게시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 문서는 4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2023년에 잠시 등록되었다가 불가사의하게 철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도요타가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의혹이 커져갔다. 나고야와 스쿠바 연구부서의 내부 메모는 더욱 대담한 사실을 드러냈다. 도요타는 이미 세 대륙에 걸쳐 가명 회사를 통해 10개의 시험 차량을 배치했던 것이다. 그중 한 프로토타입은 케냐의 시골 지역에서 현장 테스트를 거쳤다. 지늘길, 극심한 더위, 고도 변화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 말이다. 그 결과 성능 저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도 엔진 배출가스는 무독성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수증기와 미량의 산소만 검출되었을 뿐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그을음, 심지어 잔류 수소조차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기가스를 호흡해도 될 정도로 깨끗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험 신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새로운 석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사하라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처럼 이미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서는 국제적인 연료 수요가 도시의 물 공급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누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고 누구의 물을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엔진의 핵심 시스템에는 부식 방지 합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제조 비용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사용된 금속은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 용도이며 글로벌 공급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들은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엔진을 전기차, 내연기관차, 심지어 수소연료 전지 차량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규제상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공충전소의 일일 물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인프라 개선 충전기, 변전소 배터리 백업 시스템 구축은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과 음파에 의해 이미 앞질러진 동력 시스템을 위해 왜 굳이 건설해야 할까요?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토요타는 다음 도쿄 모터쇼에서 수력 엔진을 콘셉트카가 아닌 본격적인 양산 계획과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출시 모델은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급이 더뎠던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지연이 예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윗도 밈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도지코인부터 딥스테이트 음모론까지 온갖 세계 정세에 대해 거침없이 언급해 온 그가 테슬라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엔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생산 업그레이드는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동결되었지만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서울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수력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의손을 요청하는 긴급 회의를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타 역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력 추진 시스템 개발 로드맵을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수력 엔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두바이까지 충전 케이블에서 코발트 광산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혁명은 TV로 중계되지 않을 겁니다. 열쇠를 돌리고 물을 뿌리는 순간 혁명이 시작될 겁니다. 만약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충격파의 선두에 서세요.